고3들 7월 본 거 아시죠? 6월보다 좀 쉬웠나 봐요. 점수가 대략적으로 다 올랐어요. 네. 여러분도 보셨어요? 근데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이따 9시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다고 한다면 7월에 성적이 오르겠죠? 근데 안 올라도 괜찮으니까요. 제발 다운만 되지 마세요. 제가 6월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엄청 주눅 든다 그럴까? 위축된다 그럴까?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한다 그럴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험이 어려운데 어떡해? 그냥 시험을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내신 같은 거 할 때 학교에서 미친듯이 어렵게 내가지고 막 평균이 막 58점, 55점 이럴 때 있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에 경기오고 있어요? 없나요? 경기오고 막 평균이 막 30점, 40점 막 만들어버리고 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거 막 시험 보고 막 이번에 저도 용인에서 수업 하잖아요. 시험 끝나고 막 단체로 막 다 운다는 거예요. 막 시험지 던지고 막. 근데 시험이 겁나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그쪽은 농어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신이 서술형 위주로 해가지고 영작을 많이 공부해야만 점수가 나오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들이 항상 영작 공부하고 서술형 잘 맞고 해가지고 기본 실력 키우고 서술형 키워가지고 이제 고득점 맞는 친구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번에 요즘에 수능이 약간 대세가 됐는지 거기서도 수능형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서술형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빈칸 푸실 때 빈칸 중에 이 31번은 답이 짧지만 33번 같은 경우는 답이 되게 길잖아요. 이런 빈칸을 엄청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지문 공부는 많이 했지만 해석이 안 되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막 쓰레기통에 이 시험지 구겨놓은 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엄청 화나게 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가 뭐 대비는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능이 진짜 막 미친듯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9월도 미친듯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단어를 똑바로 외우고 있나. 지금 단어 오늘 똑바로 안 외우신 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단어 부족했구나.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꾸 한 번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지가 아니라 떨어져요. 이렇게. 수행도가. 그러니까 영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거기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하잖아요. 또 떨어져.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성적 올리고 싶잖아요. 그럼 매주 해야 돼요. 해야만 돼. 한 번 안 하면 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영어 한 개월만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그럴 거였으면 제가 오늘 10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어제 문제를 풀 일이 없죠. 저 지금 수능 완전 풀고 있거든요. 저 풀 필요가 없죠. 저 10년 동안 했는데. 10년 중에 8년 동안 계속 1등을 맞게끔 문제 풀이 계속 해왔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내용 다 기억나고 다 소재도 다 기억나고 다 하는 것들인데. 근데 저도 까먹으니까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수업할 때 단어 모를 때 있잖아요. 단어 대충 넘어갈 때. 저 단어 까먹으니까 외워도 까먹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번 주에 잘 외워오셨죠, 단어? 다음 주에 안 외우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유지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절대로 이제 시험 점수보다는 내가 잘 했는가 매주 정말 충실하게 복습이나 단어나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이해됐죠? 자,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요. 요 이제 스킬을 기본형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거를 알려드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좋은? 뭐예요? 어디에 주문치를 네? 문장 읽을 때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그쵸. 실제 여러분 문제 푸실 때요. for example 앞에 문장을 체크하신다든가 but 뒤에 문장 체크하신다든가 in effect 문장 뒤에 체크하신다든가 in other words 이런 체크를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막 따로 정리해가지고 시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딱 체크하고 이거를 바로 알아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문장.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해석이 안 됐을 때 대안 찾기라고 해가지고 다른 문장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 지금 이번에 6월 보셔서 알겠지만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 안 됐을 때 이 해석 안 되는 거 가지고 잡고 있으면은 이 시험 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과 똑같다는 확신을 하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몰라? 그 다음에 근거를 찾아서 또 다음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대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컴바이닝.
이 세 개의 어떤 예시를 가지고 세 개의 문장을 가지고 합치는 거.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개로 풀어낼 수 있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글을 딱 읽었는데 글의 주제가요. 거짓말하지 마시오예요. 근데 빈칸이 거기 안 뚫려 있어요. 빈칸 어디 뚫려 있었냐면 그 아래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에서 옛날에 건이가 살았다. 건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 다음 빈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가 나올까요? 건이가 어머님한테 혼났다가 나올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냅다 찍는 게 아니라. 이해됐죠? 그게 컴바이닝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paraphrasing. 자, 요 한 문제를 풀었었어요. 요 한 문제의 답을 제가 풀었거든요. 혹시 답과 그 이유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펴보실래요, 일단? 펴보세요. 네. 1번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15초 드릴 테니까 1번 다시 보시고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저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시작. 생각났어요? 네, 좋은. 이거 제가 어떻게 풀었죠? 그 언이랑 거울 걸 on equivocal? 요거랑. 앞에 unlike 네. 그러면 equivocal 뜻이 뭐예요? 애매하지 않은 그러니까 명백한. 얘가 명백한이에요? 얘가 명백한이에요? on이 붙은 게 명백한이에요? 언이 붙은 on이 붙은 게 명백한이죠. 그렇죠? 거기에 unlike 붙이면은 모원 모호한이 되니까 이 뒤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A 예, 모호한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빈칸 문제를 풀 때요. 항상 근거를 찾아라. 반복되는 문구 찾아라. 라고 했는데 반복되는 문구가 이래요. 반복되는 문구가. 막 낫이 막 3개, 4개 막 있어. 거기서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2번. 자, 2번 문제, 이건 안 푸셨죠? 그쵸?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풀어주세요. 준비 시작. 미리 푸신 분은요,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시작. 힌트를 드리면요, 이때 강조 구문의 변형된 형태예요. (20초)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 강조 구문이 안 보이실 텐데요. 요거 위치 있잖아요. 이때 강조 구문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요. 대을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이 대에서 위치를 바뀐 거예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구문이 뭐냐면은 우리 전 시간에 not so much ASB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 있어요? 뜻이 뭐죠? A라기보다는 B예요. 여기 not so much A as B예요. A라기보다는 B. 적어보세요. A라기보다는 B. 적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게 강조 구문이라고 할 때 이디스를 지우고 위치를 지우고 요 형태가요. 원래 어디 자리였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뒷문장 보면요.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배우다의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게 A가 아니라 B다. 뭐 하기 위해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제가. 자, 일단은 뭐라고 했냐면 타인의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타인의 말이 아니래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침묵이래요. 그럼 타인의 침묵인 거죠, 그렇죠? 타인의 침묵이래요. 타인의 침묵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타인의 침묵 배운다고 해보세요. 우리 뭐 할 수 있죠?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타인 이해하려고. 됐어요? 타인 이해. 이게 머릿속에 세팅이 되면요, 뒷문장에 이제 맞출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맞추면 좋은데 다음 문장 똑같은 형태거든요. 잘 보세요. 근데 좀 이게 살짝 변형은 되긴 했는데 보세요. 여기 not so much 또 있죠. as 어디 있어요? as 없어요? as 대신 but이 있네요. 그렇죠.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뒤에가 얘기했죠. A라기보다는 B다. 뭐냐면 자, 우리의 소리, 의미를 주는 우리의 소리라기보다는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이게 침묵이죠. pause. 휴식. 침묵을 통해서다. 뭐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일단은 제가 빈칸 제외하고 채울 수 있는 거 채워볼게요, 한번. 자, 일단 여기서 우리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타인의 말이 아니야.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말이 아니래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침묵이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침묵을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침묵을 통한다고 한다면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타인 이해가 아니라 누구 이해예요? 우리 이해예요.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이해되게 만드는 거죠. 이해시켜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답 A번이죠. 됐습니까? 여기 적어 볼게요. 우리 이해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몇 개 안 되는 문장 속에서 빈칸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칸의 근거를 그냥 선생님 왜 언더스탠드 여기 있잖아요. 연결시키면 되죠. 이게 아니라 왜 언더스탠드가 되냐 이거를 지금 증명할 수 있겠냐 이 문제예요.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빈칸 문제 푸시잖아요. 이게 답이래. 왜 답이야? 여기 근거 있잖아. 그게 왜 근거인데 를 아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빈칸을 잘 푸는 방법이에요. 됐죠? 다음 답은 2번이고요. 자, 1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3번 풀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44문제 있는데 제가 리딩진 한 2월 달에 있는 거 다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할 게 많아가지고. 뉴모니아는 폐렴이고요. 블러드 포이즈닝 하면 폐혈증이에요. 폐혈증. (10초) 적으세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처음에가 나오고요. 마침내가 나와요. 그럼 두 개가 맥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처음에는 이랬다. 마침내 이랬다.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다르지 않다면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를 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벗이 또 있으니까 또 우리의 말을 또 더해주는 거죠. 또 벗은 제가 웨잉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W 표시하시고. 이쪽이 중요하다. 근데 솔직히 빈칸 여기 뚫렸네요. 중요한 건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뚫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제자 마음이죠. 자, 볼게요. 처음에 의사들은요, 할 수 없었다. 그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빈칸할 수 없었다. 자, 그들은요, 마침내 결정했다. 그것이 폐렴이라고 또는 폐혈증이라고 발생되어진 감염된 어떤 목이 물린 거에 의해서라고 했어요. 자, 지금 처음에는요, 뭐 하지 못했을까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설명하지 못한 거죠. 나중에 설명했으니까. 물론 여기 지금 결정하다라고 나왔지만 여기 결정 안 써도 돼요. 처음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했다? 얘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을 한 거긴 하지만 죽음을 결정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병명을 결정한 거죠. 그럼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무조건 디터민 없잖아요.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있는 대상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그건 추론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설명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하다 단어 어디 있어요? 네? B 맞아요. 이건 초점을 맞추다. 그리고 무관심한 채로 있다. 막다란 뜻입니다. 다음 1분 드릴게요. 마지막 4번 시작. 자, 저 보세요. 앞으로 제가 그 아까 1번과 같이 unlike, unequivocal 이딴 거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 게임 용어를 활용해서 not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우리 제가 아는 그 제자가 알려준 거 있잖아요. 그 앱 중에 이렇게 not left라고 하면 left로 가야 되고 not left 하면 right로 가야 되고 이런 게 게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스타일은 다 not 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not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저항하는데 실패했다. 저항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저항 못한 거죠? 그냥 한 거죠, 그냥. 한 거죠. 자, 보세요. 초보자죠. 초보자는 저항 못한다 했으니까 한 거죠. 뭐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말한 거예요. 이걸 끝난 거예요. 초보자는 너무 많이. 그러면 그 뒤에 이 지금 키노트 하면 이제 뜻이 핵심, 주안점 같은 거거든요. 자, 거의 모든 성공적인 어떤 그 다이어그램, 도표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핵심, 주안점. 자, 성공적인 어떤 도표의 어떤 핵심, 이런 발표의 핵심, 누굽니까? 초보일까요? 고수일까요? 고수겠죠, 고수. 고수는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안 하죠. 이걸 도와주는 말로써 심플리시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성. 근데 그 다음에 제가 and라고 했어요. and는 양 옆에 같은 게 나올까요? 다른 게 나올까요?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안찾기에서 했었잖아요. and 사이에 두 개의 문장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단순성은 아니더라도 어수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not이 들어가거나 no가 들어가거나 뭐 on이 붙거나 뭐 뭐든 해야죠. 그렇죠? 그 on과 not과 no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어디 있습니까? D예요, D. absence. 부재란 뜻이에요, 부재. 답은 D. 템테이션은 뭐예요? 유혹. 아, 해석해줘요, 위에? 해줄게요. 이쪽만 해줄게.
자, 시각적 발표는요, 과장될 수, 지나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즉, 경험이 없는 사용자, 차트와 도표에 경험이 없는 사용자는요, 종종 저항하기 실패할 수 있다. 유혹에 저항하는 걸 실패할 수 있대요. 어떤 유혹이냐면, 너무나 많이 말하고 시도하는 거. 너무 조잡한 거.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 더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짧은 문장에서는 진짜 이 두 문장 안에 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나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어려워진다고 하면 단어를 어렵게 해서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빈칸보다는 쉬운데 쉬운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거를 찾기 쉬운 거예요. 빈칸 있는 문장 아니면 앞문장 그 더 이상 없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수능 문장에 가서 빈칸을 보실 때는요, 문장이 8개예요. 8개 중에 근거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8개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골라야 되니까 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려워진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다음에 할 건 뭐냐면은 제가 특정 지문을요, 한글로 바꿔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지문은요, 이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신 한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1분 드릴 테니까요.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있죠.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것 같다. 비슷한 것 같다. 하는 걸요. 색깔 펜으로 모조리 연결시켜 주세요. 물론 제가 답을 알려드릴 거니까 처음에 혼자 하실 때는 연필로 해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예시 1 안에 있는 특정 단어나 특정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다 연결해 주세요. 시작. 네. 이번은 먼저 하세요. 뭐 시간 되면 2번 하세요 그냥. 네. 그럼 앞으로 시간 될 때 뒤에 있는 거 계속 쭉 풀면 돼요. 속도만 빠르시면. 네. 자, 보세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연결시키면 돼요. 자, 시공간적 작업 기억으로 힘겨워하는 학생들은 수학, 과학 시험에서 애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앞에 시험이 나왔으니까 이런 종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수학, 과학 시험이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조작하는 거. 이거 시공간적 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여기 1번에서는 그 작업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뭐 시험에서 애먹을 수 있다 라고 한 거고, 반대로 여기는 그 시험 잘 보려면은 이 훈련을 해라 라고 한 거니까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두 개가 뭐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까지 이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물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생각해봐라. 자,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겠죠.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뇌는 문제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 자,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조작. 아까 나온 적 있습니까? 나온 적 있죠. 요거죠. 요거. 시공간적 작업이죠. 그 다음 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시공간적 능력을 기르는 학생들.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대로 연결시키고. 수학, 과학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 종류의 시험을 잘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잘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분야에서는 시공간적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체크하시고 이게 제가 말한 W 될 수 있고 그 외의 분야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수학과학 분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외의 분야라고 했잖아요. 네, 위에 있는 분야는 수학과학이었어요. 그 외의 분야라고 했으니까 수학과학은 아닌 거죠. 그럼 화살표를 약간 반대 색깔로 빨간색으로 그 외의 분야는 밑줄 친 다음에
어딨죠? 수학과학 어딨죠? 여기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C 공간적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유. C 공간적 능력만 밑줄을 그은 다음에요. 연결시켜도 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까지 밑줄을 한 번에 그은 다음에 이렇게 반대 표시하면 되죠. 네. 그건 선택이에요. 왜 제가 이런 선택을 둘 다 해주냐면요. 빈칸이 어떻게 뚫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빈칸이 빨간색처럼 뚫릴 수도 있고요. 노란색으로만 뚫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뚫리면 갖다 연결시키면 돼. 근데 빨간색 뚫리면은 이 흐름을 익혀야 돼요.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머릿속의 개념을 눈에 보이게 하는 훈련. 이게 뭐예요? 시 공간적 훈련이죠. 그렇죠? 이거 노란색으로 해주면 됩니다. 연결시키면 되겠죠, 여기랑. 자, 이과형 과목. 그렇죠? 아까 과학 분야, 수학 과학 분야였죠. 여기 연결시키면 되죠.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도 돼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같은 색깔이니까. 자, 다 체크하신 분은요. 그 다음 문제 1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다 필기하셨죠? 지울게요. 이 스킬은 오늘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좀 쉴게요. 요거를 못 끝내면은 계속 또 다음 주도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저 보세요. 원래는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게 요거 노킹 조금 있고 문제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싸그리 모은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끝내고 문제 풀이만 하려고. 자, 볼게요. 자, 인간 두뇌의 한 가지 특징은 유도라고 했죠. 자, 즉이라고 했으니까 이 유도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어떤 것이 그와 대조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방식. 자, 요 긍정적인 어떤 것이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빨간색이나 검은색을 볼 때 우리는 녹색이나 흰색의 후광이 그것의 주변에 형성되고 있음을 느낀다. 처음에는 빨간색, 검은색을 얘기한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긍정, 부정이라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 대조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A라는 게 이렇게 A라고 표시했을 때 A라는 게 시작됐을 때 A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B라는 게 자동적으로 생긴다. 이런 느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나 흰색 후광을 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일반적으로 마음은 대조. 자, 대조라는 거 여기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조되는 것들에 의해 작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조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유도는 긍정에서 부정을 하는 거 알겠어. 대조는 뭐예요? 네? 대조는 뭐죠? 반대되는 거? 그렇죠. 반대되는 거 맞는데요. 왜? 맞죠. 그러니까 A와 B를 대조 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A를 던지면은 B가 딱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그것이 정반대인 것,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지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문 가져온 거예요. 자, 어떠한 개념을 자, 그것의 정반대인 것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요거를 하나로 묶고요. 정반대인 것을 두 번째 거를 묶어볼게요. 지금 이 문장만 딱 보면은 누가 먼저입니까? 이 둘 중에. 네, 정반대 거 한 명. 또 누구?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게 A예요. B예요. 왜냐면 얘를 의식함으로써 형성하는 거니까 얘가 먼저예요. 근데 얘가 누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글은요, 그냥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그거 끝.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우리의 문화가 특정한 생각을 하거나 특정한 욕망을 품지 못하게 금지한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정한 생각이나 특정한 욕망을 품지 못하게 금지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지된 채로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를 허용하는, 뭔가를 오케이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빈칸이에요. 신나게 다른 소재로 대조 막 신나게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얘기 던져주면서 우리가 어떤 금지한 뭐가 있으면은 금지하는 거를 허용하는 뭔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가 빈칸 뚫리는 거고요. 보시면, 자, 금지한다면 그 금기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금지된 바로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지가 처음에 A라고 한다면 금지에 대해서 떠올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생각을 해버려. B라고 하는 거죠. A라는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모든 금지는 그의 사용하는 허용을 촉발한다. 그렇죠? 여기 A, B죠. 금지하라고 했어. 하지 마. 근데 허용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가 갖지 않는 바로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한다. 자, 가지 않는 길이에요. 가지 않아야 돼. 이게 A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갈망하는 거는 B가 되는 거죠. 금지한 건데,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마지막, 하지만 모든 것이 대조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까지 다 대조 아닙니까, 이거? 근데 하지만을 때리니까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버리죠. 전환돼 버리죠. 그러니까 빈칸을 보자마자 연결 대조네 그냥 갖다 때려 맞으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선생님 바보예요. 하지만 있잖아요. 딱 보면 아시죠? 하지만으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unlike. 또 심각하게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가정법? 가정법이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 아세요? 이렇게 되면 반대되는 거잖아요. 우리 계속 현재 사실에 대해서 대조 얘기했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 부정된 연결사도 없이 그냥 반대가 나와야 되는 가정법이 딱 튀어나왔을 때 바로 반대. 흐름과 반대니까 반대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 자, coherence. 이게 가장 핵심. 솔직히 말하면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coherence는 솔직히 말해서 이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기본 이론에 대해서 요 솔직히 기본 이론이 문제 풀이 정답률에 미치는 확률은요 한 20%밖에 안 돼요. 실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제 설명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일단은 색깔론. 자, 색깔론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건희? 네. 네? 그거 아닌데. 물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인지를 한 것 같은데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순서 문제에서 색깔이 같은 거는 먼저 연결해주고 색깔이 다른 게 나올 때는 벗을 써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정연 답 뭐예요 이거? BC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딸기가 바나나 뒤에 이 A가 나오려면 딸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벗이 있어야 돼요. 그 딸기 뒤에 바나나 나오려면 띠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벗 또 있어야 돼요. 그 바나나 뒤에 또 딸기 나오려면 또 벗이 또 있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쓸 때도 있긴 해요. 대조할 때. 비교 대조할 때.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는 최소한 붙어있는 거 똑같은 거는 같이 다른 거는 가운데에 역점 연결사를 쓰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근거론인데요. 근거론 여기 아래 보시면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정관사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게 딱 말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these 봤는데 여러분 보셔보세요. 요거 혹시 복수인 거 모르시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건 아셔야 돼요. 근데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those pens. 그 펜들 이것도 복수니까
복수끼리 연결을 해야 된다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관사 더라고 하는 거는 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have a cat, the cat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걸 보시면 지금 여기에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30초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아시는 분 아무나 다시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근거론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어떤 단어가 연결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할게요. 자, 나는 내일 있을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시험 얘기 나왔고 공부 얘기 나왔죠. 그쵸? 자, 그 시험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통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왔어요. 엄마가 나에게 그것을 주기를. 중간고사 줍니까? 공부 줍니까? 줄 거 없죠. 그쵸? 그래서 B가 먼저예요. 시험이니까. 그 시험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보면 엄마가 선물을 사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엄마가 줄 무언가죠. 그쵸? 엄마가 줄 게 선물이 고통입니까? 폐기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그쵸? 이거 연결되는 거죠. 그쵸? 그것을 꼭 주기를 희망하면서 나는 지금의 고통을 참은 중이다. 고통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통이 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이 나중에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길 희망해 본다. 됐죠? 이게 근거론이에요. 단어 한 개씩 끼워 맞추는 거. 선생님, 응집성이랑 다른 게 뭐예요? 응집성은요, 좀 길어요. 단어는 달라져요. 네. 그게 다르고 큰 맥락은 다 비슷해요. 크게 다를 수가 없죠. 어차피 우린 흐름을 연결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단어 연결이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 단어 연결이요, 이 정도로 나와요. 2017년도까지는 되게 절대적이었는데 절대평가로 나오면서 요게 답의 해답을 찾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CBA 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개 정도, 기호 하나 정도 근거론으로 풀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응집성. 요것만 오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네네, 해보세요. 저 보세요. 아마 이거 수업 때 한번 했었을걸요, 아마. 기억 안 나나요? 해볼까요? 자, 인간의 수렵과 채집의 기간 동안에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존재한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상호 이해 가능 언어. 똑같습니까? 네. 단어가 달라졌죠. 그렇죠? 상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언어가 존재한다 해서 끝나지만 이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으나 최소한의 오해와 최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약간 추가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일단 달라져. 단어 한 개가 아니야. 그리고 전체 흐름이 바뀌어. 이 안에서 같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그 언어를 통해서 적들을 함께 소탕하거나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거는 소통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언어의 그 목적이 뭐예요? 소통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 언어, 소통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들을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 소탕,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었다. 함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혼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단체 행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자, 소통을 통한 단체 행동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소통이라고 하는 건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단체 행동은 함께 소탕 또는 위협되는 거에 대해서 대피하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졌죠? 단어 한 게 아니죠.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옛날에는 그냥 딱 보고 그냥 바로 연결시켰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소통을 단순히 적에게 회피하거나 적을 소탕하는 데 쓰기보다는 더 창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창의적인 사용이에요. 뭐에 대한 창의적인 사용이에요? 소통이죠. 소통에 대한 창의적인 사용. 바꿔 말하면 언어 사용에 대한 창의적 사용. 됐어요? 볼게요. 자, 우리는 집단으로 논의하며 기업을 세워 돈을 벌고 있으며 그 돈을 함께 투자하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자, 집단으로 논의한다. 뭐 하는 겁니까? 소통이에요. 언어를 쓴다는 것이고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소통을 해가지고 단체 행동 해요, 안 해요? 기업을 세워가지고 돈을 벌고 있죠. 단체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창의적 행동. 창의성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창의적이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또는 뭐 새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이게 응집성이에요, 이게. 이게 아예 다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나 딱 이렇게 꿰가지고 딱 내가 약간 뭐랄까,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럴까? 아, 이거다. 이런 느낌이 안 된다는 거지. 풀어놓고도, 맞아, 이거? 문제는 제가 이걸 해석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지.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문제 해석시켰습니까? 어려워요. 해석이 안 되니까, 보세요. 해석에서 한 멘탈 나갔죠? 그 상태에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단어도 몰라, 단어도 다른 것 같아, 해석도 안 돼, 말의 의미도 모르겠어. 맞출 가능성이 20, 30%거든요. 그래서 오답률 거의 1위, 2위, 3위에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맞추려면요, 단어도 겁나 강해야 되고요, 해석도 겁나 강해야 되고, 논리력도 겁나 좋아야 돼요. 외국인도 못하죠? 논리력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외국인 무시발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수능 푼 다음에 문제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테드도 있잖아요. 테드에도 재진술이 있거든요. 재진술 파트가 있어. 근데 외국인들이 뭐라 하는 거 있잖아요. 단어를 이딴 식으로 쓰면 되냐.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써. 근데 그거를 자기는 안 풀어본 거지. 그렇게 이런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이 뭐 GR이라는 미국 대학원 시험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요. SAT에도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많아. 근데 그거 안 풀었나? 내가 느낄 때는 그걸 안 풀어봤나?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 것 같지 않은데. 제가 편입책이나 GR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베낀 게 좀 보인다고 하는 거죠. 핑크한 문제? 그런 맥락이에요. 패러프레이징? 테드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단어 바꾸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재진술? 이게 폭이요. 훨씬 넓어요. 걔네가 사용하는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훨씬 넓어요. 거기에 맞는 걸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를 풀었을 법한 친구들이 수능 풀어가지고 수능이 어렵다고 하는 게 좀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 친구들도 이걸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말을 재진수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응집성이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자, 응집성의 재진술과 다른 어떤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나죠, 그러면. 아니구나. 연결사구나. 연결사는 쉬었다 할게요. 너무 오래 하니까.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할 건데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두 개의 문장을 읽을 건데 이게 같은 문장 같은지 다른 문장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불안은요,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요 문장이랑 나이 든 인간이 불안해하는 특성에 더 크게 기인한다. 요 문장과 지금 뭔가 맥락적인, 논리적인 흐름의 어떤 이런 관계가 어때요? 같은 색깔인가요? 다른 색깔인가요? 나이가 들면 더 불안해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기인한다가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기인한다 했으니까 이게 원인 결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나이 든 인간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이 안 들면 덜 불안해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건요, 과정이에요, 과정. 나이 든 인간이 불안해한다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전체를 묶었을 때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나이 더 들면 불안해한다. 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진술을 하는 스타일로, 이 빈칸 푸는 스타일로 지문을 이해하고 풀잖아요? 그럼 순서 문제 틀려요. 순서 문제 그 속에서도 다른 구체적인 어떤 차이를 발견해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재진술과 응집성이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응집성이 좀 더 구체적이다. 그럼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면 해석을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단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맨날 단어 해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볼게요, 한번. 자, 지금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이 커진다. 이게 지금 주제인데 뒤에는 그냥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의 이유예요, 이유. 이거를 내가 말하고 싶긴 해. 하지만 이유는 말해야지. 그래야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합당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아, 불안한 게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근데 생각이 많아지는 거를 불안으로 연결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불안보다. 왜는 이게 원인이니까.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단점, 주변의 환경의 불안정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생각이 많아진다의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단점, 주변의 환경 불안정에 대해서도 고려. 1번이에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낮아지는 거. 2번. 요게 지금 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이죠. 이거 2번이잖아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제가 왜 이 글의 주제가 나이가 더 들면 인간은 더 불안해한다 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 속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요. 인간은 불안해한다에 다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다 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을 전환시킨다거나 새로운 주제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그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진술에서는 당연히 답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 안에 해석을 완벽히 해야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순서가 결정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물론 지금 이 문장에서 제가 단어를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이거 그대로 쓰기도 했고. 하지만 누구나 바꿀 수 있어요. 그쵸? 다수의 사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만 단어가 어려워질 뿐이죠.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응집성을 잘 알고 순서 삽입 문제를 맞추려면요, 해석과 단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7분 쉬었다가 제가 연결사만 한 20-30분 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분 쉬세요. 네. 예. 네. B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이 그 나이 든 인간이 불안을 하면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두 개, 1번과 2번이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얘가 더 큰 거죠. 그 원인으로서. 원인으로서요? 그렇죠. 왜냐면은 나이 든 인간이 불안해하는 특성에 더 크게 기인한다니까.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더 크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1번, 2번. 어찌됐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많이 맞춘 것 같네요, 이번에. 맞아요. 어제 영어 공부를 좀 빡세게 했어요. 그래야 돼요. 정조. 이번에 랑종 나온 거 아세요? 네? 무서운 영화 싫어하세요? 랑종이요? 근데 여자친구가 못 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겠나 아우, 진짜. 나 얀센 맞았는데. 여자친구도 맞고 싶어 하는데, 여자친구는. 이게 선생님들한테 먼저 맞을 수 있게 하죠.
아니요, 저는 30대 이상 예비군이어가지고, 민방이죠, 민방이. 민방이어가지고, 나라 지켜야 되니까, 나라 지키시죠. 마이 갓.
해볼까요? 촬영이 또 되고 있었네. 와,